냉정하게 지난 오수 기간 동안 기출문제 보면서 강사가 알려주지 않은 거, 왕지연 문제라는 것들 다 X 한번 쳐보세요. 그것들 다 틀려도 1배수 점수는 나올 거거든요. 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실수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조금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두 개 정도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맞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밸런스가 맞아서 합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개 멘토링을 용기 있게 지원해주신 그 선생님의 심층 멘토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선생님께서는 오수로 올해 2024 시험에 응시를 하시게 되고 응시 지역은 계속 꾸준하게 서울을 응시를 하고 계십니다. 점수가 워낙 오르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에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 방향을 다잡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조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 영상 아래에 이 선생님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혹은 뭐 위로의 말씀 혹은 응원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선생님께서 1월 중순까지 일단 쉬셨고 그리고 이제 1월 중순부터는 직강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교육과정을 외우기 시작을 하셨고 강의 진도 따라가면서 강론이랑 교육과정 1회 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백지 아웃풋을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시간을 땅에 내버린 것 같이 굉장히 후회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지 아웃풋 하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백지 목차 아웃풋이 떠올랐었는데 그 첨부해주신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써보는 연습을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이제 초수 시절에 겨울방학 때 처음 이제 그 당시에는 기본이론 다 나간 다음에 강론 강의를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본이론 강의가 뭐 2달도 안 돼서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다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강론의 매운맛을 보지 못했던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은 양이 이렇게 적었어? 하면서 이렇게 수학은 기본이론이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핵심만 쳐내면.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정말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외우자라는 느낌으로 잘못된 공부 방향을 잡았어서 그때 진짜 모든 걸 다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죠? 지금은 이제 8월이잖아요. 8월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중하순 정도 될 건데 전혀 그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백지 목차 아웃풋은 무엇이냐면 전에 카페에서도 훌륭한 공부 방법 예시해서 이제 네이버 카페 초등 인고 원포인트에 뭐 백지 목차 뭐 백지 아웃풋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글이 하나 나올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에도 멘토링 신청해 주셨던 분이 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던 건데 너무 훌륭해서 제가 멘토링 자료로 써도 되냐 해서 캡처본 하나 귀하게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백지 목차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줄기를 일단 알고 있는 거죠. 언어 습득 모형에 모국어와 제2어가 있고 모국어 습득에는 이렇게 3가지, 제2언어에는 이렇게 4가지, 그리고 그 안에서 큰 줄기죠. 이거를 뭐 블라블라블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정말 핵심, 딱 핵심들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백지 목차 아웃풋은 뽀개기 전까지도 계속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계속 써버릇해야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내면화가 완전히 돼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게 쭈르륵 다 그려지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방금 그 멘토링 신청해주신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아웃풋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차, 그 다음에 해당 목차의 키워드 3-4가지 암기를 먼저 당연히 하고 그 머릿속에 이 가지 그려져야 돼요. 그 나머지 이제 잎사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이제 눈으로 읽어보면서 혹은 말로 하면서 빠르게 넘어가야 되지 그런 것까지 다 쓰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뽀개기식 강론 공부를 하고 있다 하시는데 원문에 암기펜을 쳐두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원문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원문을 보게 될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방금처럼 그 백지 목차 아웃풋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과 암기펜을 원문에 쳐두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원문에 암기펜을 쳐두고 보게 되면 어쨌거나 원문은 어떤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올지 미리 예상이 다 되고 늘 보던 그 자리에 그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속한 어떤 체계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냥 늘 있던 그 자리 왼쪽 위 구석에 있었던 그 단어 그냥 항상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아웃풋이 쭉쭉쭉 잘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백지에 목차는 3개 정도는 먼저 써보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문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원문을 볼 때는 그냥 뭐 뽀개기 2번에 1번 이렇게 걸쳐서 매번 원문을 보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속도가 너무 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게 12개의 밑 빠진 독이 있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거든요. 독이 깨져서 물이 계속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물을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12과목 다 지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왔을 때 물이 다 빠지고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는 이런 느낌인데, 이 속도를 줄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물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해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도 사실 좀 꽤나 중요합니다. 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어느 정도 조금 빠졌을 때 다시 재빠르게 돌아와서 물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감을 높여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는데, 계속 이렇게 원문으로 보시면 그 텀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고, 그리고 본인도 힘들 겁니다.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원문 계속 보는 게. 그래서 이 방식을 좀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민되는 상황이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단 모의고사 점수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서울은 무조건 지역, 지도서를 뭐 다 봐야 될까?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TO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핵심을 완벽하게. 둘째, 실수 없이. 저도 실수를 했고요. 합격하신 선배들도 다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정말 모든 과목에 대한 그 밸런스를 유지한 채 시험을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실수의 개수를 많이 줄이고, 남들이 다 맞추는 거 최대한 가급적 다 맞추는 거, 그게 포인트고, 막 내가 수석으로 꼭 합격을 해야 돼,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지엽적인 거 다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합격이 목표인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냉정하게 지난 오수 기간 동안 기출문제 보면서 강사가 알려주지 않은 거, 왕지연 문제라는 것들 다 X 한번 쳐보세요. 그것들 다 틀려도 1배수 점수는 나올 거거든요. 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실수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조금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1~2개 정도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맞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밸런스가 맞아서 합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이 지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 매달리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냉정하게 지난 5개년 기출을 보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는 있겠지만, 정말 지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X를 한번 쳐보세요. 1배수보다 훨씬 위의 배수의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일단 먼저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1번, 네,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계속 외우고 있고 원문을 100%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뭔가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뭔가 다 외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항상 외우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고 스터디할 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 아 맞다 그랬지, 아 이걸 안 봤네, 이런 식으로 틀리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인풋의 시간을 줄이고 문제풀이를 계속 위주로 하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스터디를 해봤다고 하시는데 지엽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본다는 피드백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엽은 솔직히 저는 멘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수 시절에 지엽을 봤던 이유는 이런 조건이 일단 만족이 된 상태에서 본 거였는데, 첫째, 핵심 암기가 충분했어요. 충분히 훈련이 됐고, 둘째, 서울을 응시한 상황에서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도서를 다 보고 있었어요. 미술 막 작품집 몇 년도, 작가 이름까지 막 다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흔들리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의 지엽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옆에서 보면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불안해서. 그게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통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주변에서 막 하니까 흔들려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불안하지 않자라는 마음으로 봤던 거지, 그게 시험에 나와서 봤던 건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 아웃풋이 실수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보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지엽적인 부분을 보는 거지, 지금처럼 아 맞다 그랬지, 아 이걸 이렇게 해서 못 봤네, 이런 식으로 틀리는 거는
이거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이게 아직 안 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가 이제 오답 노트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모의고사 오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출 오답을 원했는데 기출 오답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강사가 안 가르쳐준 거에서 틀린 건지, 강사가 가르쳐줬는데 못해서 틀린 건지, 이런 건 너무 안타까운 문제죠. 진짜 안타까운 문제인데, 아직 핵심을 정확하게 인출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물론 모의고사가 그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이 바다와 같은 시험 범위에서 이렇게 콕콕콕콕콕콕 몇 개만 찍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물어보지 않은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실 건지, 모의고사로 물론 연습을 하는 건 좋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발문 연습을 안 했으면 틀리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백지 목차 아웃풋으로 좀 다시 한번 체계를 좀 탄탄하게 잡으시고 핵심적인 부분 아웃풋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문에 대해서 대비하는 연습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엽적인 부분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랑 문제를 풀 때 자꾸 이제 실수가 유발되는 부분 관련해서 이제 어렵다라고 수험생들이 말하는 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내가 전혀 보지 못한 완전 낯선 이런 것들이 이제 왕지엽이다 해서 하는 것들. 2020 미술의 미디어 파사드 전혀 모르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그냥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두세 개 정도의 조건을 조합해서 쓰는 문제. 그러니까 조금 단순히 인출할 수 있는 것들이 두세 개가 섞이면 그걸 조합해서 문장을 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키워드가 누락될 가능성도 크고, 내가 만약에 조건에서 세 가지를 조합해서 서술을 하는 걸 요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까다로웠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엽적인 부분에서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이거를 1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번은 틀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모르는 개념 나왔어. 그럼 어떡해?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남들도 몰라. 몰라. 찍어요. 서술형인데 그냥 찍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에서 멘탈이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과가 50점 되면 이거는 그거 때문에 이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핵심에서 실수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작년 시험 문제를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보면 문제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갖는 장점. 자, 그럼 이 평가 방법의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머릿속에 이 평가 방법이 뭔지 일단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디테일하게 공부했던 이 평가 방법의 장점, 단점, 특징 이런 것들 있죠. 그중에 장점을 떠올려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근데 디귿에 나타난 필자의 특성. 자, 디귿을 읽으면서 필자의 특성에 대해서 떠올려야 돼요. 관련자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평가 방법 명칭이 일단 떠올라야 되고, 그 명칭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명칭은 여기 앞에 이미 인출을 했으니까 장점과 필자의 특성을 결합해서 문제를 써야 되는 문제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누락돼도 틀리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낱말 선정 기준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거에 근거해서 써야 돼요. 이거에 근거해서 낱말 선정 기준을 써야 되는데 두 개씩 또 예시까지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이유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거랑 관련지어 써야 돼요. 요즘에 다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이렇게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1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 1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형광펜, 색깔펜으로도 좋으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제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세요. 네모를 쳐줘요. 이렇게 그 네모 박스를 치던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하던지, 뭐 이게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꺽쇠 넘버링을 하던지 이렇게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구랑 최시원 자료가 있는데 두 분이 보는 자료에 다른 점들이 꽤 있어서 같이 봐야 하는지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순서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오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조화는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구조화가 얼마나 단단한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단단하면 이 낯선 형태를 좀 번갈아 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아직 단단하지 않다면 하나만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시간을 무한정 써도 실수를 한다는 게 너무 조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밑줄을 좀 명확하게 치고, 이유면 이유의 네모 박스를 치고 1번, 2번 이렇게 넘버링을 하든지 해서 여기다 뭐 특징을 써라. 그럼 특징에 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를 쓰고, 세 가지를 간단하게 키워드만이라도 쓰고, 뭐 어떤 것과 관련지어 특징을 써라. 이거랑 관련된 특징을 체크해서 이거를 쓰는 식으로 좀
머릿속에서 휘리릭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그런 과정에서 조급한 과정 속에서 자꾸 실수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다 손으로 쓰자는 거예요. 손으로 쓰면 그래도 사고 과정에서 실수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10점을 올릴 수 있냐 마냐의 여부는 당연히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엽적인 걸 다 버려도 핵심만 맞춰도 그 점수 얻을 수 있다니까요. 당연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시간 동안 다 집중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터디 뭐 방법해서 올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만약에 오전 공부 시간이 이렇다 그러면 3시간 내내 다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습하는 거 한 최대 90분 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집중의 연속 시간은 90분이 최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엔 꼭 반드시 이제 남과 상호작용하는 말터디를 넣고 여기서 동기부여 받고 복습 한번 리프레시하고 다시 또 자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앉아서 계속 쭉 공부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당연히 출제 범위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망망대해 같은 바다거든요. 배신하는 문제. 네, 이런 토론과 이런 평가 안 알려준 거를 배신했다고 이제 지엽이라고 어려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끝나고 수험생들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를 어떻게 맞추라는 거냐. 그럼 그런 건 맞추는 게 이상한 거예요. 틀리는 게 대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틀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남들 다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해결을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좀 드리면 첫째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기출 보시면서 지엽적인 거 다 X치 점수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엽적인 걸 빼고 내가 다 맞출 수 있는 거 몇 점인가. 그 다음에 실수 줄이는 연습, 동문서답 하지 말고 정확하게 묻는 거에 대답하는 연습,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항에 네모 박스 치던지 이렇게 하던지 곱하기 3을 하던지 뭔가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스스로 해보면서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 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실수 줄이기로는 아까 백지목 자어풋 있죠. 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빠짐없이 이런 인출이 가능하고 거기서 골라서 답을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지 아웃풋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백지 목차 아웃풋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소표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감유지 스터디 때 썼던 게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요소표 같은 거더라고요. 앞 페이지에 뭐 딘즈의 개념학습 원리 몇 가지 이렇게 물어봐요. 딱 그것밖에 없어요. 앞면에 질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뒷면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앞에를 이제 쪽지를 접어가지고 펼치면서 보고 뭐야 이렇게 답을 하고 뒷면에 답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에 정말 간단한 뭐뭐뭐 몇 가지는 이런 식으로 뭐뭐뭐는 뭐야? 뭐뭐뭐에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이 목차 수준의 아웃풋 정도만 할 수 있게끔 물어보는 그런 요소표 같은 거를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그렇게 넣어서 랜덤으로 꺼내보면서 아웃풋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아웃풋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건 좀 순서가 다 있다 보니까 어느 쯤에 뭐가 나오겠다 이게 다 예상 가능한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랜덤 제비뽑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냥 랜덤이거든요. 이 바다에서 그냥 랜덤으로 콕콕콕 찍어 묻는 모의고사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이기 때문에 순발력을 기르기에는 이 요소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문 100%는 안 된다. 원문 갔다가 단거나 갔다가 원문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원문 100%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일단 제가 초수 시절에 원문으로만 보셨던 분 중에 붙었던 분은 없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문도 보실 땐 필요합니다. 그거는 언제까지? 강의를 들을 때. 그리고 뽀개기 할 때 한두 번 정도. 텀이 길 때는 원문을 보시는 게 맞는데 원문은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복습하시면서 2회독, 3회독 했을 때 그때 충분히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9월 말 넘어가서는 이제 한두 번 정도만 보시고 계속 이제 빠르게 인출하신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해는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랑 동기여서 더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합격을 하시고 부디 좋은 소식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원 포인트였습니다.